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의 목표는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감사 스마일은 매일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이 어제 방송보다 더 좋은 방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감스님들도 오늘의 목표는 더 나은 내 자신이 되는 것으로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신성철님의 인사이트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에 2024년도 2, 4분기에 상승으로 돌아설 테니까 움직일 분은 빨리 움직이셔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시장이 멈추는 구간이 있는데 2024년도 4, 4분기, 즉 24년 연말 현재 지금입니다. 한 번 멈추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때 2, 4분기 상승을 놓쳐도 한 번의 기회가 있기는 하다. 물론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3년 말에. 그런데 왜 올해 연말에 부동산 상승이 멈칫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냐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출, 그리고 위에도 써놨듯이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정부 당국에서 압박을 가해서 은행들 대출을 막는다. 투자한 지 10년 정도의 경험만 있으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험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타켓 지점인 24년 1, 4분기 이후로 수도권의 적정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딱 한 구간이 있는데 그게 현재 4, 4분기 즉 지금이다. 그래서 2024년 1, 4분기 상승을 놓치셨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는 한다. 그래도 굳이 그걸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공급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세를 거슬러서 외부 요인인 금리에 의한 변동 요인이 일시적이나마 더 큰 영향을 주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든지 2025년은 이렇게 투자합시다. 그리고 2등의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내년은 만끽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왕이면 교통호재가 있는 GTX-A가 아직 개통하기 전에 문정 신도시로부터 연신내역, 서울역까지에 있는 본인의 그런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미 개통은 했지만 8호선, 별내선, 8호선 연장 구간도 지금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 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렸고, 그리고 신성철님이라든지 오윤섭님이라든지 아기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상 집을 갖다가 몇 번 사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평생 한 번도 내 집 마련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에는 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순환철도 중 교외선 구간이 이제 다음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차역은 능곡, 대곡, 원능, 일령, 장흥, 송추, 의정부역 7곳이 지금 정차를 할 건데, 안타깝게도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서 고양시로 올 수 있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게 수도권 전체에 그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념처럼 수도권을 갖다가 전체로 이렇게 순환을 갖다 할 수 있는 철도 중에 이제 교외선 구간이 지금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의정부라든지 양주에 계시는 분들, 또 고양시 관산동에 계신 분들, 벽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GTX-A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외선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새롭게 신규 역사를 관산과 사마리에 지금 일단 또 경민대학교까지 해서 일단 신규 역사를 갖다가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순환철도 GTX-A도 물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외선도 관심을 가질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 팬분들 덕분에, 감스님들 덕분에 제가 리틀백님을 12월 주중에 라이브 방송 시간에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번 초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틀백님의 그 커피챗을 갖다가 구독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제가 구독을 했을 때 감사 스마일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닌데 리틀백님께서도 저를 알아봐 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스님들 제 채널에 꼭 초대해서 좋은 인사이트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의 북한산 유보라 국평 84 9억 초반에 9억 800에 지금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GTX-A가 개통하게 되면 분명히 지축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연신내역, 그 다음에 지축역, 삼송역, 원흥역, 원당역, 화정역, 그 다음에 대곡역,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경의중앙선 서해선 라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거는 12월 28일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본론 주제는 빠숑 김학렬의 2025 결국은 부동산 책을 갖다가 간단하게 홍보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결국은 부동산 20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부동산 인사이트를 먼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S24로 해가지고 먼저 사전 주문을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감사 스마일이 감사하게도 원앤원북스에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애청자분들께도 결국은 부동산 20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또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이거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요. 항상 감사 스마일의 그런 부동산 멘토님이시고 또 스마트 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빠숑님 응원하고요. 오늘도 본론으로 기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숑님의 블로그를 서울 대체지 아닌 독자적 잠재력으로 뜨고 있는 경기도 빠숑 김학렬님의 인사이트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가격대, 풍부한 개발 기회, 안정적인 수요 증가로 매력적인 선택지로 변해 있다.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지금 이제 경기도를 주목해야 된다. 2등의 시대를 갖다 봐야 된다. 우리는 항상 1등, 똘똘한 한 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2025년은 2등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 파주시, 그리고 조금 안 올랐던데 남양주 다산 신도시, 뭐 검단이라든지 검단 신도시, 송도보다 청라보다 조금 덜 올랐던 검단 신도시, 그러니까 1등에 치우쳐져서 1등만 보다가 2등을 갖다 지금 놓쳤잖아요. 아마 2025년은 2등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감사 스마일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등만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1등이 올라가면 2등이 또 키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변화와 기회의 중심에서 경기도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격차가 지금 발생한 이유가, 먼저 서울의 높아진 진입장벽.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5,456만 원. 이는 경기도 2천만 원도 안 되고 인천시 1,357만 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전용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일 정도로 평균 매매가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면서 집값 상승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고요. 특히 강남 상부라든지 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울의 엑소더스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을 떠난 인구는 36만 명 이상이고 이 중 7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니라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수요 증대로
수요 증대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부동산의 어떤 장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빠숑님께서는 인구 유입, 일자리 증가, 그 다음에 교통망 확충, 이 세 가지를 갖다 이야기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증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115만 명 이상의 순이동 인구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 유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기도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교통망의 확충입니다.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B, C 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감사스마일이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GTX A 노선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지금 파주와 고양 바로 이제 전용 노선으로 해서 서울역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그치면 그 파급 효과가 없겠지만 뭐 3년에서 4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삼성역을 정찰하게 되고, 또 2년,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수서라든지 동탄, 용인을 갖다가 한 번에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파급력이 정말 클 GTX 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D-3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라이브 시간 때 숙제를 다 내줬는데, 감스님들 제발 GTX-A 서울운정 중앙역 개통하기 전에 수서역에 가서 동탄 구간을 갖다가 왕복으로 타보시면 가장 좋지만, 왕복이 좀 힘드시면 한 번만이라도 좀 타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GTX-B라든지 C 노선도 일단 올 연말까지 착공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30년, 31년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해 착공이 좀 힘들어진다고 하면 30년, 31년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외에도 신안산선, 그다음에 서해선은 지금 시화를 갖다 못 건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지나서 2026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서해선도 지금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개통되어 있는 8호선 연장 구간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빠숑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해주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갖다가 잘 안 듣더라고요. 하지만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내년 봄만 되더라도 제 이야기에 완전 와닿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아울러 대규모 일자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또 고양시는 지금 일산, 장항, 삼성 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축이라든지 그리고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실이 조금만 있지만 저는 이것도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암 DMC 재창조라든지 수행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 이런 것들도 고양시 근처에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단독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서울 아파트를 진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 뭐 길게는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도 내 집 마련으로 지금 피카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 보면 경기도 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여기서 빠숑님께서 아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어렵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철님이라든지 오윤섭님이라든지 아기곰님은 거의 30년 이상 부동산 현장에 있었고 뭐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IMF 때부터 부동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는 15년밖에 되지 않았고 빠숑님은 20년 정도 조금 넘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의 이야기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빠숑님의 이야기라도 꼭 신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GTX 노선과 같은 교통호재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핵심 요인인데, 제가 어제 다산 신도시에 일부러 전화를 연결을 했어요. 왜냐면 다산 신도시가 개통 이후에 뭐 9월 달에는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있어요. 9월, 10월에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 있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번 교통호재가 있으면
뭐 개통 전,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개통 후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실상 개통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배차 간격이라든지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또 너무 빨리 강남 잠실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GTX-A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께 제가 GTX-A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운행을 해보고 이제 본인이 타보니까 이런 편리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에서도 전세로 눌러 앉아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겠네 라고 이제 개통을 하고 나니까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숑님께서도 이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핵심 요인인 가장 먼저 교통호재 지역인 GTX-A 노선이시라는 파주, 고양, 화성, 용인 이런 지역에 지금 먼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주셨고, GTX-B라든지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대규모 개발 지역 선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화성, 고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JDS시고 그 다음에 창릉 테크시티, 그 다음에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2년 안에 뭐 몇 억을 벌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4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내가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지금 2024년 4, 4분기 아무도 내 집 마련 안 하는 지금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물건을 찾아야 된다. 제가 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물건을 고양시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5억에서 9억, 신축은 27평이 5억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라고 하면 물론 뭐 5년 이내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이내로 준신축으로 찾아보면 5억대가 있고, 그 다음에 30평대 기준으로는 6억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싸다라고 하시면 광역시 가서 내 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도 고양시, 파주 운정신도시, 그리고 이쪽 양주시, 뭐 의정부시, 뭐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이런 쪽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다. 뭐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2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30억, 60억, 뭐 20억 이렇게 되어 있고, 나 20분 더 뭐 교통비를 지불해야 되고 시간을 지불해야 되는데 6억, 9억이다. 뭐 6억, 9억이 언제까지 6억, 9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아왔지만, 올라가면 또 내려갈 수가 있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폭을 갖다가 이 갭 메우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갭이 벌어질수록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더 적으면서 교통개발이라든지 인구 증가, 그다음에 인프라, 다방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고가주택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접근 가능한 주거 및 투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경기도에 관심 없을 때, 지금 서울의 대체제가 아닌 경기도는 이제 독자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빠숑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경기도 주요 지역에 투자할 시점이라는 생각이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높은 장벽을 쌓아가고 있고, 반면 경기도는 합리적인 가격대라든지 풍부한 개발 기회,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특히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신 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GTX-A가 개통하게 되면 이 경기도 지도에서 파주, 고양, 그리고 이미 지금 GTX-A 수소동탄이 개통되어 있는 지금 용인과 성남, 그 다음에 화성 쪽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영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삼성역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 삼성역이 언제 정차를 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역은 먼 미래가 아닌 빠르면 3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고, 미래의 중심지가 될 곳에 가치 있는 투자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갖다가 높여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민 분통 터지게 하는 GTX-A 삼성역,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 하지만 2028년까지 삼성역 개통 지연이 지금 빠른 출퇴근길 4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 무정차 통과를 하고 2027년에
환승하게 되면 임시 개통을 하게 되더라도 3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물론 27년 상반기에만 개통돼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2027년 하반기로 따졌을 때 3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28년에 완전 개통을 하려고 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수천억 영업 손실금도 국고 헬스로 부담해야 돼서 GTX A를 갖다 바라보는 경기도민, 특히 고양시, 파주, 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분통이 터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통을 터뜨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GTX A 노선이 지금 단계별로 개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통을 하면서 이런 효과를 갖다가 단계별로 우리가 알아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GTX B와 GTX C가 개통을 하게 되면 어떤 양상이 될 것인지, 어떻게 또 지역이 또 발전해 나갈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GTX A 2단계 북부가 운정 신도시의 운정 중앙역부터 이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되고 지방에서도 이제 이쪽 서북부 쪽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고양시라든지 이 GTX A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든 구축 아파트든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디 GTX A 개통하고 난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이왕이면 삼성역 개통 때까지 가지고 있으시라는 말씀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삼성역 개통까지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러면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2025년 말이나 2026년쯤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GTX 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삼성벨트, 그 다음에 덕양구,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다 호재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3호선 라인으로 연신내역이라든지 대곡역으로 가는 게 빠른 또 역세권 도보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축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송역, 원흥역, 그 다음에 화정역, 그 다음에 원당역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지금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 정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도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